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중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시리즈거든요. 고관절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 PD님, 우리 인체에서 말이죠, 제일 긴 뼈가 어딘지 아세요? 다리뼈인가요? 네, 다리뼈인데, 네. 다리에 있어요. 사실은 이 대퇴골이 제일 긴 뼈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길고, 그 다음에 큰 관절 2개를 관장하는 그런 뼈거든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큰 수술을 요할 수도 있는,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고관절, 여기 보면 이 대퇴골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말이죠. 대퇴골인데, 이 대퇴골 중에서도 대퇴골두, 여기가 골두입니다. 대퇴골두와 이 대전자라고 바로 밑에 좀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 대전자, 대퇴골 대전자에 골절이 생기면 매우 큰 수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퇴골이 어떤 식으로 골절되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향이 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 대퇴골두 쪽에서 고정나사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부터. 그래서 골절된 부위를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해서 고정판을 대고 고정나사로 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퇴골 간부골절, 이렇게 중간에 가서 골절이 되면 실질적으로 큰 철심을 가지고 대퇴골에서부터 무릎 있는 데까지 관통을 하는 그런 철심을 뼈 내부로 넣어서 하는 수술도 있거든요. 이런 수술은 의사 선생님들이 골절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퇴골이 골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병원에서는 대략 한 진단이 12주에서 14주 정도가 진단이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김 PD님. 진단량이 크죠, 지금. 네, 어마어마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고로 다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다쳤다라고 얘기하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관절의 이제 장애율에 대해서 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고관절 장애는 환자의 상태를 감정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관찰을 하겠죠. 해서 강직이 생기게 되면은 운동 제한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폭넓게 한 24%에서부터 45%까지 전강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신체 감정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맥브라이드 장애 등급표를 가지고 참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전강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전강직, 쉽게 얘기해서 부전강직이 있다는 것은 완전 강직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의 장애를 가지고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판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를 줄 때 의사 선생님들이 굴곡이 얼마나 잘 되느냐, 신전이 얼마나 잘 되느냐,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이런 각도 측정을 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깊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관절, 이 관절의 운동 범위에 따라서 100분율로 몇 %의 장애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거든요. 이때 의사 선생님들이 장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골유압이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도 판정을 하겠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대퇴골의 간부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김 PD님. 간부골절이면 사이간자죠, 김 PD님. 네. 예, 사이간자. 대퇴골의 간부골절이다 하면 이 관절이 아니고 이 중간에 골절되는 걸 우리가 간부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단이 보통 12주 이상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죠. 크게 다친 겁니다. 보통 병원에서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입원을 하는 경우죠. 굉장히 많이 다친 거예요. 그런데 이 뼈가 잘 붙고 나게 되면은 나중에 장애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수술을 잘 해서 회복이 되게 되면 멀쩡한 다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적은 한시장애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김 PD님,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간부골절이 나게 되면 제가 부르는 이름이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저는 대퇴골 간부골절을 한마디로 슬픔골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치기는 엄청 다쳤는데 또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하려고 보니까 합의금이 크지 않더라. 그래서 대퇴골 간부골절은 제가 봤을 때는 슬픈 골절이다. 골절은 골절인데 좀 슬퍼요. 고생은 많이 했는데 합의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뭐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허벅지 쪽이 부러지면은 제가 이제 종아리 쪽, 아니 발목 쪽으로 부러져 봤는데도 엄청 불편했는데 크죠. 허벅지 정도면 정말 불편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허벅지 골절은 나중에 후유 장애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간부골절인 경우입니다. 네. 예, 관절에 만약에 골절이 생기면 장애 분명히 남습니다. 네. 예, 그런 구분을 하라고 오늘 그 간부골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고관절의 분류압이나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분류압이라는 거 아시죠? 김 PD님도 분류압이요? 여러 번 들어보셨죠? 뼈가 붙지 않는 걸 우리가 분류압이라고 합니다. 네. 유압이 됐다 하는 얘기는 뼈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수술을 했거나 이 골절된 부위가 뼈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류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그 대퇴골의 골두 여기죠, 골두 김 PD님. 네. 골두하고 대퇴골의 대전자, 이 골두 바로 밑에요. 대전자의 중요성을 아까 설명을 했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위가 부서지게 되면 유압도 골유압도 좀 잘 안 되거니와 시간이 가면서 여기에는 관절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오게 되면 그 중에 또 일부분은 괴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관절이 온다는 게 관절염이. 관절염이죠.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네. 또 괴사도 일어날 수 있다. 괴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영어로 말하면 그 네크로시스라고 그 뼈가 조직이나 뼈가 썩는 것을 우리가 네크로시스라고 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당뇨 환자들이 당뇨가 심한 사람들이 그 환자들이 그 발가락이 좀 썩어서 잘라내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매스컴에서 많이 봤죠. 네. 예, 생로병사에서도 많이 해줍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전체적으로 모세혈관에서 다 돌아가지고 발끝까지 가야 되는데 당뇨가 심하기 때문에 그 혈액이 끈적끈적하죠. 모세혈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피가 안 돌면 거기는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을 자르게 되는 그런 영상 많이 보셨죠? 네. 마찬가지로 대퇴골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말이죠. 큰 손상을 입게 되면 여기에 피가 잘 가겠습니까? 여기가 망가졌는데 이 원활히 안 가겠죠. 네.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예후가 좋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있죠. 좀 고령이신 분들은 대퇴골두에 골절이 와서 큰 문제가 생기면 잘못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 가끔 그 주변에서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버스에서 급브레이크 잡으면 그 엉덩방아 찌면서 고관절을 많이 다쳐서 병원 옵니다. 네. 이런 분들 치료하면서 치료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잘못되셨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또 얼음판 같은 데서 넘어졌는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고관절이 다쳐서 치료를 하다가 또 예후가 안 좋아서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조금 그런 케이스가 좀 약하지만 연세 되신 분들이 고관절이 다쳐서 침상에 누워있는 경우에는 갑자기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량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뚝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합병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고관절에 괴사가 오거나 아니면 관절에 큰 손상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 고관절 치환술을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치환, 이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째, 고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퇴골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이 관절의 기능을 다 못하게 되면 병원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인공 대체물로 해가지고 인공 관절을 넣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나 사고로 인해서 고관절이 잘못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인공관절을 넣게 되는 거죠. 이런 때는 장애를 정해져 있습니다. 15% 장애 줍니다. 영구장애죠. 자, 감정의사는 인공관절을 넣어주어서 장애를 15% 장애를 주지만 통상적으로 이 인공관절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 PD님. 네. 이것도 인공적으로 만드는 예를 들어 세라믹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제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고, 또 관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용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여명기간을 따져서 이것은 뭐 2번 내지 3번 정도 살아가는데 이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향후 치료비로 해서 감정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수술이죠. 네. 이쪽 부위는. 그 다음에 6번째죠. 전에도 우리가 그 인체를 놓고 부상 부위에 대해서 예상 합의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거 기억나시죠, 김 PD님?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준은 다 비슷합니다. 나이는 50세로 했고요. 장애율은 15%로 좀 잡았습니다. 고관절 잘못됐을 때. 그 다음에 급여는 400만 원을 기준으로 했고요. 무과실인 경우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김 PD님? 네.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5%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5세까지 144개월을 갖다 호프만 개수를 적용하면 금액이 약 한 6,700여만 원 정도가 이제 산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그 법정 위자료죠. 장애율 15%면 판사님들은 대개 한 1,5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책정해 줍니다. 세 번째, 입원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인데 이 정도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말이죠. 대개 한 3, 4개월 정도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3, 4개월에 대한 일실수익 약 한 1,600만 원 잡았죠. 그 다음에 신체 감정을 통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 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감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수술을 할 때는 일반 수가로 해서 감정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꽤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1회 수술을 약 한 1,5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고, 만약에 여명기간을 따져서 2회 정도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약 3,000만 원 정도 향후 치료비가 예상이 된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금액은 법률적인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금액이 약 1억 2,800여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장애가 15%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20%를 해준다면 그 자리에다 20%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되는가요, 김 PD님? 네네. 네, 좀 이해되셨을 거예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서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합의금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대응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요구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대퇴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퇴골두죠. 고관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김PD님 뭐 내용은 뭐 괜찮았습니까 오늘? 네네. 공부하는 시간이었죠. 우리도 이렇게 지식을 쌓는 시간을 종종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